혹시 다시 보고 싶은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 기록은 해둘게. 오늘 진도 내용을. 자, 원의 방정식. 간만이다. 되게 진도 나가는 거. 아이고. 자, 오늘 나가는 원의 방정식은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바로 직전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했는데 직선을 표현하기 위한 방정식을 배웠고 오늘은 이 원을 표현하기 위한 방정식을 배울 거야. 그렇다면 이 원의 정의를 먼저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원. 원이란 우선 평면과 입체로 나눴을 때 얘는 평면 도형이고 그럼 원은 평면 도형인데 얘는 원이라는 도형 우리가 그릴 때 아이고 이게 아니잖아. 원은 항상 중심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중심하고 반지름을 저렇게 표현을 했을 때 원의 정의는 우선 기본적으로 평면 위의 한 점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점에서라는 것은 중심을 얘기하는 거야. 원의 중심.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위에 떨어진 점 여기서 말하는 같은 거리에라고 하는 것은 R이라고 하겠죠. 반지름 R. 떨어진 점의 모임 또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자취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이젠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고 그 전에 자취방정식이다 자취다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자취라는 거를 단어를 좀 익숙하게 자취라는 단어를 계속 써볼게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한 점에서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런 점, 이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우린 자취라 그랬죠. 그래서 그 자취가 바로 원이다. 그럼 얘는 원의 방정식은 그럼 뭘까? 원의 방정식은 이 도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너희는 주어져 있는 원의 도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그것을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타내보면 자, 방정식으로 표현할 거면 미지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원이라는 도형을 좌표평면상에 띄워놔볼게. 자, 원의 중심이 몇 사분면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임의로 1사분면에 있는 점 하나를 잡고요. 얘를 A, B라고 놓자. 자, A, B라는 점에서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원을 하나 그렸다고 볼게. 자,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은 그러면 R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원을 좌표평면에다 그렸을 때 원의 중심을 O, 그 다음에 여기 R만큼 떨어져 있는 임의의 한 점, 요 점을 X, Y라고 놓을 거야. 자, 왜냐하면 원의 정의가 뭐였냐면 평면이 한 점에서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자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한 게 원의 방정식이 돼. 그래서 너희는 이 점들의 자취 방정식을 구할 거기 때문에 임의의 이 점 하나를 무조건 x, y 자취 방정식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게 얘를 x, y라는 미지수로 잡는 게 첫 번째였죠. 이렇게 식을 세우겠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럼 여기에서는 이 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가 r로 일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식을 세워보면 즉 OA의 길이는 까먹지 않았죠. 루트 써서 하는 거. 루트 빼고 제곱하는 거 x-a제곱 y-b의 제곱. 근데 그게 반지름 r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정식에서 루트를 안 쓰는 게 좀 더 편하니까 얘를 양변을 제곱해서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한 걸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얘가 이제 원의 방정식인데 그 원의 방정식의 특징은 생김새가 x에 대한 완전제곱꼴, y에 대한 완전제곱꼴, 그 다음 우변은 어떤 수의 제곱.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반지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0 되는 x값, 얘가 0 되는 x값인 a와 b를 찾으면 그게 바로 원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원의 방정식을 보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의 중심 a, b라는 것과 그 다음에 반지름 r 이런 것만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 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 중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심을 바로 알 수 있는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해.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꼭지점을 바로 알 수 있는 거 표준형을 얘기했듯이 얘도 그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지? 괜찮은 거죠?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럼 봐봐. 이렇게 쓰여져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식은 모두 다 원방인가를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5다.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얘는 중심이 1,2고 반지름은 루트 5구나.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마이너스 5다. 그럼 얘는 식은 있지만 얘는 원이라는 말이 설명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x랑 y가 허수가 아닌 이상 제곱에서 더한 게 음수인 것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얘는 이런 등식이 성립하지 않겠죠. x랑 y가 허수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원방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나 단 얘가 진짜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r제곱이라는 값이 무조건 0보다 커야겠죠. 반지름이 0일 수도 없지 여기가. 얘가 0이어도 얘는 불가능한 거지. 원은 반지름이 우선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도 결국에는 원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 기본적으로 표준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진짜 원이라는 도형을 나타내려면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기본적인 정의로 여러 가지 좀 세분화해서 원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적용하는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원방은 개념이 이게 다거든? 첫 번째 개념은. 이게 단데 이거 하나만으로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그거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학의 셈 16쪽에 가면 원방을 우선 처음 배웠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세우는 문제들이 쭉 나와. 자, 원의 방정식을 세워라. 예제 1번으로 갈게요. 16쪽에 예제 1번.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그 중에 첫 번째 거 보시면 1번 C 얘를 중심으로 한대. 그 다음에 점 이거를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찾으래. 자, 너희가 지금 배운 원의 방정식은 꼴랑 하나 배웠거든? 뭐 배웠냐면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은 a, b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r인 거. 그럼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조건으로 너희가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낼 수 있으면 원방이 나오는 거거든. 그럼 봐봐. 중심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나간다. 원의 중심이 나왔고 지나가는 점이 나왔으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으로 놓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원의 중심 나왔고 그럼 반지름 찾을게요. 얘랑 얘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아시죠? 빼고 제곱하는 거 루트. 따라서 3, 3, 9, 1. 따라서 얘는 루트 10이다.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1의 제곱은 10 이렇게 되겠지. 얘가 r제곱이라서 10.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이제는 2번을 보시면 두 점을 지나고 반지름이 루트 13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원방을 구하려면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한데 지금 얘는 반지름은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 점을 그냥 지나간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우리가 원의 반지름을 찾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원이 이렇게 걸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가운데 걸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로 중심은 알 수가 없어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원의 방정식을 우선 반지름이 루트 13인 것만 아는 거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13이라는 식이 완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너희가 a랑 b를 구하는데 대입할 수 있는 좌표가 두 개잖아. 그러면은 얘를 대입하고 얘를 대입하는데 내가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면 당연히 연립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단순 노동이에요. 단순 노동. 그래서 마이너스 1,0 대입하고 그 다음에 3,0을 대입해서 이제 연립을 해주는데 그 연립하는 과정이 조금 독특할 수 있어. 식이 조금 길어서
볼게요. 풀과정을 갖고 풀면 좋은데. 여기 밑에 있는 거를 좀 보면서 할게요. 자, 이게 대입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걸 지나게끔 대입하면 이런 식 형태가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이런 식 형태가 두 개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 얘 전개하고 얘 전개하고 얘 전개하고 얘 전개한 거에서 어차피 a제곱이랑 b제곱이 똑같이 나오니까 이게 소거가 돼. 소거. 그래서 첫 번째 식이랑 두 번째 식이 이렇게 나오고 두 개를 그냥 통째로 빼버리면 a제곱이랑 b제곱이 소거가 되니까 여기에서 a 값이 그냥 나와. 그래서 a 값이 정해지고 그걸로 이제 b 값을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했던 연립방정식이랑 약간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연립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너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찾아야 되는 건 두 가지다. 중심이랑 반지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중심이 먼저 주어져 있으면 중심을 먼저 사용하고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반지름이 나와 있으면 반지름을 먼저 대입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로 중심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A 값은 하나가 나오는데 B 값을 보아하니까 B제곱이 9로 뜨면 B는 3이랑 마이너스 3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B 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원방이 답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중심이 다른 원의 방정식.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질문이 이렇거든. 이렇게 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지 모두 구하시오라는 말이 없어. 그렇더라도 너희가 나온 대로 그냥 답만 잘 써주면 돼. 여기까지 막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원방이 어려운 게 이제 이런 거야. 문제를 보고 너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얘가 뭘 얘기하는지를 스스로 찾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예제 2번을 보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여기서 지름의 양끝점, 굳이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나온 이유는 뭔 것 같아? 그렇지. 중심과 반지름 구하라고 나온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저런 조건을 보고 그림을 만약에 바로 안 떠오르면 그림을 얼른 그려가지고 지름의 양끝점, 얘가 A고 얘가 B 이런 상태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원의 중심이 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A랑 B의 중점을 찾으면 그게 원의 중심. 따라서 얘의 중점이니까 3,1이 되겠지. 자, 중점은 3,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은 얘랑 얘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니까 B가 7,4. 따라서 OB의 길이가 반지름인데 그것을 구하면 루트 4, 4, 16, 3, 3, 9 해서 얘는 5가 되겠죠. 따라서 원의 방정식이 x-3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25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더라도 너희가 이거를 해석하기 나름인데 해석만 잘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은 다 비슷한 형태니까 그거는 냅둘게요. 어차피 밑에 있는 건 풀 거고. 자, 그럼 이번엔 다르게 예제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 장 넘어가서. 자, 얘도 이제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건데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건데 얘도 직접적으로 얘는 두 점을 지나는데 이제는 이 두 점이 지름의 양끝점이 아니야. 근데 중심의 힌트가 있어. 중심이 y는 x 위에 있대. 자,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중심의 좌표를 원의 방정식은 아까 중심이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처럼 a, b로 잡는 게 기본적이지만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라 그러면 우리가 중심을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렇지. a, a로 쓸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있는 b라는 미지수를 하나 없애서 얘를 a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를 이렇게 바꿔서 쓰면 내가 찾아야 되는 미지수가 a랑 r 두 개인데 좌표가 두 개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연립이 되겠지. 그치? 우리 주영이 졸기 시작하는데 벌써? 자, 그래서 1,-1을 먼저 요 식에다 넣을 거야. 그럼 만약에 1-a제곱 플러스 -1 -a제곱은 r제곱이고 그 다음에 3,5를 집어넣으면 얘가 3-a제곱 플러스 5 -a제곱은 r제곱 이렇게 넣어서 두 개가 어차피 r제곱으로 똑같으니까 너랑 너가 같구나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죠. 대입법 이용하면. 그럼 사실상 여기랑 여기 둘 다 a제곱이 다 나오니까 a제곱 그냥 버려버리고 남는 게 상수 제곱이랑 1차항만 가지고 계산이 될 거니까 첫 번째 식에서 필요한 것만 쓱 적으면 돼. 자, 여기에서 a제곱은 다 버려도 되니까 여기서 1, 여기서 1 제곱돼서 그럼 2에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2a, 여기서 플러스 2a 나오니까 좌변은 이게 끝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상수 9랑 25, 그러면은 34.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16a 이렇게 해서 a 값이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원방은 식을 길게 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는데 방법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방법들 좀 빨리 하는 것들은 터득은 되거든. 그래서 연산이 좀 길어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하는 파트가 원방이라서 애들이 어려운 거야.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렇다면 유제 1-5번 같은 경우도 얘가 중심이 y축 위에 있다. 그럼 중심을 뭐로 잡으면 되는 거고? y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 x가 0이지? 그러니까 중심을 0, b로 그냥 놓으면 되겠죠? 중심이 a, b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유제 6번은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얘는 x좌표를 a라고 놓으면 그때 y좌표가 a 더하기 3일 거니까 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잡고 식 세우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막 엄청 어려운 느낌 안 들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x축, y축에 접하는 원방 한번 볼게요. 예제 4번. 자, 얘는 x축에 접하는 원과 y축에 접하는 원이 나오는데 우선은 x축에 접한다랑 y축에 접한다라는 게 결국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게. 자, 원의 방정식이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첫 번째 x축에 접함. 자, 원이 x축에 접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x축만 내가 그려보면 여기다가 접하게 그릴 수 있는 원은 위에나 아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얘가 x축에 접한다라는 원의 특징은 원의 중심이 a, b일 때 원의 중심이 a, b일 때 이 원의 반지름이 여기 반지름이 y좌표랑 연관성이 있다는 거지. 그치? x축에 접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렇게 x축에 접하는 건 이때 원의 반지름은 y좌표의 절대값이 되겠지. 중심의 y좌표 절대. 이해돼? 응. 자, 지금 얘가 이 위쪽에 있으면 b가 양수고 아래쪽에 있으면 b가 음수니까 얘가 절대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자, 그래서 뭐냐면 중심만 알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y좌표가 이렇게 반지름을 대신하게 되니까 x축 위에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방이 이렇게 생겼지만 얘는 원의 방정식을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b제곱이다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b가 음수든 양수든 어쨌든 제곱하면 값은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 그럼 반대로 y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것은 y축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y축에 접하는 원 또한 이쪽 왼쪽에 접하거나 오른쪽에 접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얘도 중심이 a, b, 얘도 중심이 a, b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반지름이 이 중심의 x좌표랑 연관성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반지름이 절대값 a가 되므로 이때 원의 방정식은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까지는 똑같고 뒤에가 a제곱으로 바뀔 뿐이죠. 자, 사실상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그림만 떠올리면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얘도 사실상 개념으로 막 정리돼서 나오지 않을 수 있고 너희가 이걸 외우지 않았더라도 그림을 그려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 같은 거는 낯선 문제를 보더라도 그려보다 보면 이해가 돼.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그림을 좀 자주 그려봤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1번은 중심의 좌표 4,3인데 x축의 접한이면 얘가 이것의 절대값이 y좌표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니까 x-4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9가 될 거고 반대로 y축에 접하는 것은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니까 x-7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7, 7, 49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렇게 X축하고 Y축에 접하는 원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도 이제 있겠다라는 거죠. 예제 5번이에요.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다. 근데 얘는 뭘 지났냐면 4,2를 지나고 자, 만약에 여기에 이 말이 없다고 칠게. 4,2를 지나고라는 말이 없으면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총 4가지가 돼요. 반지름이 만약에 하나 정해져 있을 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렇게 4종류가 되죠. 오, 이 도형을 원방은 확실히 줌이 편하다. 진짜. 그리려면 빡센데. 복붙 하면 되니까. 아직까지 원방이 왜 어려운 건지 이해가 안 되지. 그럴 수 있어, 아직은. 자. 자, 그럼 이제 얘를 봐봐. 자, 원의 방정식 보면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자, 이것도 이제 간추려 써볼 건데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인은 결국에 중심을 a, b라고 내가 만약에 표현했을 때 1사분면에 중심이 있다면 이때랑 이때가 둘 다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a나 b나 둘 다 r이거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 1사분면에 있는 원의 방정식은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중심이 4사분면에 있다고 볼게. 중심이 4사분면에 있으면 얘랑 얘는 반지름으로 같은데 얘는 중심 몇 콤마 몇이요? r, 마이너스 r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원의 방정식이 x-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식이 세워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x축하고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1사분면에 있냐, 2에 있냐, 3에 있냐, 4에 있냐에 따라서 중심이 계속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에서 4,2를 지나고 라는 이 멘트가 결국에는 뭘 정한다? 중심의 4분면을 결정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심의 4분면을 결정하니까 그림을 그려봐야 정확하게 너희가 중심이 어딨다라고 와닿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4,2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인데 그럼 내가 4,2를 지나게 그려볼게. 이제 또 애들 그려보면 원이 왜 하나밖에 안 그려지죠? 그럴 수 있어. 4,2가 여기라고 치면 4,2를 지나고 4,2를 지나고 동시에 접하는 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하는 것 같아 않아 보이지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지. 근데 이거 말고도 얘가 엄청 크게 이렇게 접하는 게 있다는 거야. 엄청 크게. 그래서 그 그림이 우리 책에 잘 그려져 있어. 이렇게. 그래서 4,2라는 건 결국에는 1사분면의 중심이 있다는 건데 4,2를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거든. 사실 이 조그만 그림은 이 4,2라는 중심의 위치만 봐도 얘 반지름이 2라는 걸 아니까 반지름이 2라는 걸 아니까 좀 더 얘는 그 방정식이 쉽게 나와. 얘는 모르지만. 자,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중심이 1사분면에 있구나. 4,2를 지나 그러면 중심은 1사분면. r, r로 잡고 반지름은 r 이렇게 잡으면 되죠. 자, 그러니까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이다 놓고 여기다가 4,2만 대입을 해주면 당연히 x에다 4 넣고 y에다 2 넣어버리면 얘는 r제곱 안 사라지는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생기지. 맞아요? 용주야 자는 거야? 용주야! 지금 못 일어나나? 자,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생기지. 그래서 R이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얘는 아까 봤던 이런 원의 방정식 두 개가 생기게 될 거라는 거. 계산 굳이 안 해도 괜찮지. 아이고, 벌써 이렇게 졸면 어떡합니까? 자, 그럼 그 중에서 약간 다른 거 한번 볼게. 지금 유제 1-9. 그 밑에 유제 1-9. 문제 한번 읽어봐.
자, 얘도 보면 중심이 여기 직선 위에 있다. 그래서 직선을 대략적으로 빨리 그리면 뭐 이렇게. 자, 얘가 x-y-2는 0. 두 직선. 그러면서 사사분면에서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근데 이제 중심이 여기 직선 위에 있는 거거든. 그럼 지금 여기 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면 이걸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접하는 그런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얘도 특별히 뭐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사사분면에서 x축, y축에서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의 중심은 결국에는 r, -r인 거죠. 이해됐음? r, r인데 결국에는 이 r, -r을 누가 지나가는 거야? 그렇지. 직선이 지나가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r이 나와버리죠. 한 번에. r이 얼마요? 2r이 2니까 r은 1이다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원방이 끝난 거야. x-1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1의 제곱은 1. 자, 우선은 지금 배운 꼴랑 하나 원의 방정식이 표준형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지금 다 풀어봤어. 어려워? 괜찮아? 괜찮은 것에도 잘 안 풀릴걸? 내 생각에는 아마도 그럴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거 풀 시간 좀 줄게. 유제 1번부터 10번까지 10문제 몇 분 줄까? 아, 이면지 있어요. 토요일 안 되면 토요일 말고 평일 와도 상관없어. 다음 주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자, 원의 방정식 하나 형태만 더 배울게. 우리 지금 배운 게 표준형. 표준형은 아시다시피 모양만 봐도 중심과 반지름이 바로 보이는 거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너희가 2차 함수에서도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었는데 그 일반형이라는 건 전개에서 나타냈듯이 얘도 전개를 해볼 거야. 이거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을 전개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x-a제곱 y-b제곱은 r제곱이다. 얘가 이제 표준형인데 이 표준형을 전개. 이거를 전개하면 되게 지저분한 식이 나오는데 그 지저분한 식을 다 쓰지 않고 그냥 형태만 잡을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x제곱항이 우선 있을 건데 x제곱의 개수는 무조건 1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x의 개수 마이너스 2a가 있겠지만은 얘를 그냥 퉁쳐서 ax라 놓을게요. 그러니까 x에 대한 1차식 있고 그 다음에 여기 y 제곱되니까 y도 y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1차식이 또 있을 거니까 걔를 by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한 a 제곱이랑 그 다음에 얘 제곱된 b 제곱이랑 뒤에 있는 r 제곱을 좌변으로 넘겨서 계산한 거 그거를 그냥 퉁쳐서 c라고 놓을게. 그러니까 얘가 그냥 상수항을 대표하는 거죠. 능력.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얘를 우리는 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해. 좀 더 예쁘게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꼴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생긴 식들이 모두 다 우리 원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얘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우리는 표준형으로 시작해서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x제곱이랑 y제곱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1이면 y제곱의 개수도 무조건 1일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야. 이게 똑같은 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똑같이 2를 곱해도 상관은 없어. 얘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내가 2를 곱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형태도 어쨌든 얘는 원방이라고 볼 수는 있겠다. 혹은 심지어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어도 똑같이 곱한 거면 상관은 없어.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이랑 이것이 서로 같은 형태라면 우린 다 원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거가 진짜 모두 다 원방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얘를 거꾸로 다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형을 가지고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꿔볼 건데 왜?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당연히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심과 반지름인데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려면 당연히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얘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이거 바꾸는 방식은 이차함수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랑 똑같아. 완전 제곱꼴로 바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랑 요거 x제곱 플러스 ax가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너희는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꼴로 표현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y제곱이랑 by가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될 건데 여기서 뒤에 상수항이 4분의 a제곱이랑 4분의 b제곱이 나오는 것을 나는 거꾸로 빼주면 될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c 원래 있었던 거 이렇게 는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정리해서 우변으로 반지름 제곱을 우변으로 보내버릴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면서 우변은 얘 세 개를 통분해서 써보면 결국에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되겠다. 자, 그럼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식이 바로 r제곱을 의미할 텐데 r을 제곱한 값은 아까도 원이 되려면 얘는 0보다 커야 된다 그랬고 그럼 지금 요 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분자가 0보다 큰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적어도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라는 식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지만 우리는 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애들은 다 원방이다? 아니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조건이 맞으면 원방이라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너희는 여기 있는 일반형을 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꿔서 뭐 반지름이랑 원의 중심 찾는 것들을 할 건데 반지름이랑 원의 중심을 사실 외워도 상관없거든.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고 반지름의 제곱이 얘니까 외워도 상관없는데 너희는 암산이 빠른 애들이니까 그냥 암산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아. 얘를 왜 굳이 외우지 마시고 원의 방정식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는 그냥 완전 제곱꼴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냥 바꿔서 하자. 외워둘 거는 요거. 자, 얘가 이제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고요. 여기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c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원이다 아니다를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원의 판별식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식이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얘가 원의 판별식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을 방금 전까지는 표준형으로 연습을 했고 그렇다면 이 일반형으로도 구하는 문제들이 있을 건데 그 문제도 하나 보고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된 것도 좀 보도록 할게. 22쪽으로 가시면 예제 22쪽이 아니네. 쪽수가 다르네? 아닌가? 미안. 21쪽. 자, 21쪽으로 가볼게요. 예제 6번. 자, 예제 6번 보시면 지금 이건 그냥 단순히 일반형을 표준형을 바꿀 수 있느냐고요. 얘가 중심이 뭐고 반지를 뭐냐 물어보니까 너희는 얼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암산을 딱딱만 잘해주면 되죠. 자, x제곱 플러스 4x니까 얘를 완전 제곱꼴 바꾸면 당연히 x 더하기 2의 제곱을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y제곱 플러스 7y니까 얘는 완전 제곱꼴 바꿨을 때 플러스 y 더하기 2분의 7의 제곱일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상수항 맞춰주면 되죠. 요거 2의 제곱 빼지니까 마이너스 4, 요거 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49, 4분의 49, 그리고 더하기 10. 그래서 그 뒤에 상수항만 우변으로 쓱 넘겨주면 그게 R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 계산한 거를 넘겨주기만 하면 R제곱 나오니까 뭐 계산 어려운 거 아니고. 마찬가지 얘도 중심의 좌표가 이거고 반지름이 이거니까 단순히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거 대입하고 얘 찾으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얘 넘어갈게. 근데 밑에 유제 1-12가 조금 변형이 돼서 그것만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 너희 이차 함수의 최소값 최대값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 뭐야 왜 아무도 기억 안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y는 a가 양수야 x-p의 제곱 플러스 q 요 그래프는 최소가 있어 최대가 있어 최소가 있죠 왜냐면 아래로 볼록이고 요 꼭지점 좌표가 p, q니까
함수의 최소값은 바로 이 함수가 나타내고 있는 값 중에서 제일 낮게 위치한 이 q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까먹었어? 설마? 근데 이제 만약에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다. 인데 a가 음수야.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얘는 항상 최대값이 있겠죠. 근데 그 최대값도 결국에 꼭지점의 y좌표 얘가 바로 최대값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이걸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실수인데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이 식의 최소값은 있을까 없을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최소값은 얘를 구하라면 너희는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바꿔서 이렇게 만들면 결국에 여기는 2라는 값이 최소가 된다고. 알겠음? 그럼 결국에 우리가 최소값이라는 것은 2차 식이 나와 있으면 완전 제곱꼴로 바꿔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야. 이거. 그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원의 넓이의 최소값에 적용이 된다라는 건데. 자, 이거 볼게. 자, 원의 넓이의 최소값. 얘가 넓이가 최소가 된다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뭐가 작다는 거지? 원의 넓이가 작으려면 뭐가 작아야 돼? 반지름. 그럼 반지름이 최소가 되면 되죠? 그래서 얘는 넓이가 최소가 된다라는 것은 반지름이 최소가 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일반형을 너희는 표준형으로 얼른 바꿔주면 x 봤을 때 x 플러스 a의 제곱, 그 다음 y는 플러스 y 마이너스 2a의 제곱일 거고. 그럼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이 여기 a제곱 4a제곱 있으니까 결국적으로 마이너스 5a제곱 플러스 뒤에 남아있는 거 쓸게 10a 마이너스 8이다. 그러므로 x 더하기 a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a의 제곱은 우변으로 쓱 다 넘겨버리면 5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8이 되는데 결국에는 요식이 원의 반지름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게 최소가 되는 상태를 찾아라 라는 의미죠. 이것의 최소값. 자, 그럼 이제 얘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얘가 최소가 될 때 a가 얼마일 때 최소가 되는지 구하려면 얘를 표준형으로 얼른 바꿔보면 5 곱하기 a-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3 하면 되지. 된겨? 자, 그럼 넓이의 최소값은 얼마인 거고? 얘가 r제곱인데 r제곱이 제일 작을 때가 3이라는 뜻이지. 그지? 그러니까 원의 넓이는 3파이. 다 구해놓고도 파이 안 써도 틀리겠지. 100%.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방 구하는 거 연습 가볼게요. 필기할 시간 더 필요한가? 괜찮아? 22쪽. 자,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오늘 배운 원의 방정식은 표준형과 일반형 두 가지가 있어요. 얘가 첫 번째가 표준형이고 그 다음에 일반형이 있다. 자, 두 개의 공통점은 내가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A, B, R, A, B, C 세 개라는 거는 공통점인데 지금 예제 7번처럼 점이 세 개가 나왔어. 그럼 여기는 세 개를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것과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심플할 것 같아? 얘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는 것 중에서 아래 거가 더 심플하겠지. 왜냐면 전개가 이미 되었고 내가 뭘 넣든 간에 결국에는 얘는 어차피 숫자일 거니까 이 식만 이렇게 생긴 식만 3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세 점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얘를 일반형에 넣는 게 조금 더 심플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1,0이랑 3,0을 먼저 집어넣는 게 좀 더 깔끔하죠. 왜냐하면 y가 둘 다 0이니까
y가 어차피 그냥 다 사라져 버려서. 그래서 1,0을 대입하면 얘가 1 더하기 a 플러스 c가 0이어서 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0을 대입하면 그다음 얘 넣으면 9 더하기 3a 플러스 c가 0이니까 3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9여서 이미 얘네 둘만 연립해도 a 값이 나오고 c 값이 나올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2를 대입한 식에다가 a랑 c를 집어넣어서 1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비교적 이렇게 일반형에다 넣는 게 편하고요. 가급적 책에서는 보통 이런 게 주어져. 0 들어가 있는 좌표를 최소 2개나 하나 정도 이렇게 줘서 연립방정식이 너무 빡세지 않게끔 보통 문제에서 주니까 너무 그렇게 겁내지 말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예제 8번으로 갈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야. 방정식. 이 문제는 뭐라 그러냐면 방정식이라고 써 있어. 원의 방정식이라고 직접적으로 안 써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원이 되려면 무슨 조건 만족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에는 원이 되려면 모든 식이 다 원이 되는 건 아니니까 원의 판별식을 써주면 되죠. 자, 원의 판별식이 뭐였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그게 0보다 크다. 그걸로 그냥 계산하면 돼. 얘가 a고 b고 c니까. 자, 거기에 이제 괄호 2번은 밑에 2번은 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됐으니까 추가된 거 한번 해볼게요. 방정식이 나타낸 도형에 반지름의 길이가 2보다 큰 원이 되도록,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2보다 더 큰 원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아까 원의 판별식에서 얘가 아니다. 네, 쓸게요. 이거 완전 표준형으로 바꿀게. 반지름의 길이가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반지름의 길이 직접 구하셔야 돼요. 외우지 않았으면 표준형을 바꿔야 돼. 그래서 얘를 직접 바꾸면 x제곱 플러스 4x니까 이렇게 y제곱이랑 ky라서 y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 그러면은 여기서 4 빼고 4분의 k제곱 빼는 걸 뒤로 넘기니까 더하기 4 플러스 4분의 k제곱, 그 다음에 얘 우변을 넘기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지금 r제곱이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정리해서 쓰면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k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4. 자, 얘가 반지름의 제곱인데 반지름이 2보다 크다? 그럼 결국에는 반지름의 제곱은 4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 2차 부등식 풀면 돼요. 4, 4 없어지고 그냥 2차 부등식이니까 좌변에 있는 거 우변으로 바꿔서 정리를 해주면 4분의 3k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가 돼서 k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므로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되겠네. 2차 부등식 안 까먹었지? 다행이야. 자, 여기까지 이제 원방이 쉽다. 자, 이제 남은 내용이 이제 조금 이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24쪽에) 예제 9번으로 갈게요. 자, 너희가 이제 앞에서 최대랑 최소 그런 문제 풀다 보니까 마이너스 1,0하고 여기 위에서의 한 점 어쩌고 저쩌고 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지금 이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를 잘 너희가 못 느끼는데, 자, A점 나왔고 원 나왔고 원 위의 점 P라고 하니까 만약에 너희가 이거를 자취방정식처럼 생각을 해버리면, 자취방정식처럼 원 있고 원 위의 점 아무데나 이미 한 점 이렇게 P점 여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라는 A라는 점이랑 이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의 길이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려면 너희는 보통 어떻게 푸냐면, 이런 문제를 내가 알려주지 않았을 때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마구 식을 세우기 시작해. 이렇게. 그래서 y제곱. 얘가 A랑 P 사이의 거리인데
얘가 어떨 때가 최대고 어떨 때가 최소가 이제 여기서 이제 너희가 고민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뭐냐면 얘는 지금 문제가 대수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식으로.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것을 식으로 푸는 방법이 이거고 얘는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얘는 뭐로 풀어야 되냐면 도형의 성질로 풀어야 돼. 얘는 그렇게 막 식 세워서 푸는 게 아니라요. 그림 그려서 풀면은 되게 심플하게 풀리는 건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어려운 거거든. 얘가 점하고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AP의 길이 최대 최소 만약에 얘 지금 위치가 사실상 이거 위치를 너희가 아직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만 얼른 싹 바꿔보면 x-2의 제곱이랑 y-3의 제곱이니까 4에다가 9여서 13.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야. 원방 바꾸면.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중심이 2,3이고요. 대충 그려보면 여기가 2,3이고 반지름이 루트 3. 루트 3이라 그러면 대충 1점 얼마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점의 위치, 마이너스 1,0의 위치가 원 바깥에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렇게. 대충 위치 잡으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도형을 갖고 푸는 건데 이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여기 있는 모든 점 중에서 A랑 거리가 가장 짧고 A랑 거리가 가장 먼 거리를 찾으려면 당연히 A랑 원의 중심을 어떻게 해? 일직선으로 연결을 해보면 이때가 가장 짧은 거리가 되고 이때가 가장 긴 거리가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결국에는 최소가 되는 P는 P 최소가 요 점의 길이 AP의 길이를 구하는 거고 여기 P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푸는 건데 그럼 이 길을 어떻게 찾느냐? 이걸로 끝나지. 원의 중심과 A살이 거의 구한 다음에 최소는 반지름을 빼고 최대는 반지름을 더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반지름 빼고 반지름 더한다. 이렇게. 따라서 이제 결국에 얘는 두 점 A랑 원의 중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첫 번째. 따라서 A점 마이너스 1,0 그리고 중심은 2,3 얘 사이의 거리를 내가 D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D. 그럼 D는 루트 빼고 제곱이니까 9. 그럼 얘는 3루트 2죠. 따라서 최소 길이는 D 빼기 R인데 반지름이 지금 얼마냐면 루트 3이야. 어? 원래 그렇답이 나와? 그러네. 진짜 답이 희한하게 생겼네. 자, 그래서 최소 거리는 3루트 2 빼기 루트 3. 그 다음에 최대 거리는 D 더하기 R이니까 3루트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괜찮은 건가? 자, 그러면 요거 유제 1-17, 1-17 문제를 한번 너희가 해석할 시간을 한번 줘볼게. 한 2분 정도 줘볼 테니까 문제를 읽고 이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해석을 한번 해봐. 자, 감이 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안 오죠? 당최 얘가 왜 위에 있는 거랑 같은 유형이지? 라고 느낄 거야. 왜 그러냐면 너희가 평면 좌표에서 이거를 본 적이 있는데 봐봐. 얘를 이렇게 생긴 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얘는 어려운데
얘를 도형으로 해석하면은 문제가 쉬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너희가 배우고 있는 단어는 원방, 그러니까 대단원 명이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방정식을 항상 혹은 방정식이나 식을 무조건 이게 봐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도형으로 해석하는 습관 좀 가져. 그럼 얘가 도형으로 해석한다라는 거는 얘는 A, B라는 점이랑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사이에 거리를 뜻한다는 거야. 이게.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우리 이렇게씩 세우지. 빼고 제곱, 빼고 제곱.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가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최소값, 이것의 이게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원 위에 있는 점 임의의 한 점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의 최대를 구하라는 거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얘는 그냥 D 더하기 R 구하는 거죠. 그죠? 원의 중심과 점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 더하시오. 그래서 이제 원이 있고 이 원 위에 있는 이미 한 점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원의 점 중에서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이 반대쪽 거리에 있는 게 가장 거리가 멀겠죠. P. 그래서 너희는 원 바깥의 점이랑 중심, 그러니까 중심이 2, 5 사이의 거리를 얼른 구하면 이거 뭐지? 64에다 36, 100인가 10인가 보다? 10. 거기다가 이제 반지름만 더해주면 되죠. 반지름이 3이지? 그러므로 최대값은 14. 계산한 게 하나도 없어 거의. 그냥 그림으로 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식으로서 이해가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항상 그림을 그려봐. 도형일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자꾸 전환하는 것들을 해야 원방이 쉬워져.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 빡센데 이거.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자, 보실게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자, 이게 조금 휘발성이 강해요. 들어도 까먹어. 시간 지나면 이런 게 있었나? 맞다, 있었다. 하고 나중에 나 왜 이렇게 풀었지? 후회한다.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 얘가 뭔지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발전 예제 10번.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비가 2대 1인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너희가 얘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문제를 푼다고 생각할게요. 자, 문제를 못 풀진 않아. 얘가 A라는 점, A랑 B에서부터 거리가 2대 1로 나타내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이러한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결국에 뭐 구하란 소리야? 이런 것은? 이 점이 나타내는 도형이라는 게 자취죠. 자취 방정식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점을 x, y라고 놓고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걸 만약에 p라고 놓는다면 그럼 지금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이거지. P랑 A랑 P랑 B에서부터 그러니까 AP 대 BP가 2대 1이다로 풀라라는 거고 그럼 P라는 점을 x, y로 잡았으니까 AP는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 씌운 거. 이게 AP의 길이. 그 다음 BP는 루트 x-2의 제곱 플러스 y제곱 그것이 2대 1이다. 비례식 푸는 거 별거 아니야. 자, 근데 얘가 여기가 루트가 있고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를 없애려면 양변을 제곱하면 편할 거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서 식을 이렇게 써줄게요. 앞에 거는 루트가 그냥 사라지는 거고 뒤에가 4대 1이 되는 거죠. 이거 좋은 풀이 아니다. 그냥 해보는 거야, 노가다. 빨리 하는 방법 알려줄 거야. 근데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외항의 곱이랑 내항의 곱 곱하면 내항의 곱이 4에 이렇게 나올 거고 외항의 곱이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당연히 얘를 전개해서 풀면 얘랑 얘 이렇게 전개해서 이렇게 잡을 넘기면 뭐 3x 제곱 플러스 3y 제곱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 자체가 얘가 무슨 도형이냐? 원의 방정식이 될 거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결국엔 얘는 그렇게 되는 도형이 원이다라는 것을 그냥 풀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 이런 문제들을 해봤더니 항상 원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왜 원일까를 증명을 한 사람이 아폴로니우스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증명을 한 건데, 그럼 얘가 왜 원을 나타내는지를 한번 지금 보려고 해. 그림으로 한번 볼게. 풀과정 지울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 마이너스 4,0, 2,0 그거를 대충 여기 A점, 여기를 B점 이렇게 잡을게. 어차피 얘는 어쨌든 두 점은 꼭 X축이 아니더라도 항상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볼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거리가 2대1인 점? 그럼 2대1인 점은 되게 많을 건데 우선은 얘를 2대1로 나누는 점을 첫 번째 구하려면 3등분 했을 때 요 점. 여기 2대1로 나누는 첫 번째 점이죠. 근데 이 점은 우리 뭐라 부르지? 내분점이라 부르죠. A랑 B를 2대1로 내분한 점. 그 다음에 이제 또 A랑 B를 2대1로 내분한 점이 얘 말고도 어디도 있냐면 얘 바깥쪽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2대1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바깥쪽에 여기 위치에 또 하나의 점이 있는데 얘는 2대1 외분점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내분점도 있고 외분점도 있네.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해도 되냐면 A랑 B에서부터 이렇게 2대1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좀 비율이 안 맞네? 2대1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혹은 2대1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놨더니 아까 봤던 것처럼 원이 되더라는 거지. 그럼 원이 되니까 결국엔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그 원이라는 애는 항상 특징적으로 뭘 지나가냐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나가는데 그 원의 중심은 바로 어디냐면 A, B를 연장한 직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결국에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항상 생길 거니까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항상 생길 거니까 너희는 얼른 2대1 내분점과 2대1 외분점을 구한 다음에 중심 찾고 반지름 찾아서 원방이라는 걸 알고 풀면 더 쉬울 것이다. 그거야. 자, 그래서 2대1 내분점이랑 2대1 외분점을 직접 구해보면 요거랑 요거, 자, 2대1 내분점. 자, 내분점은 두 개 더 셈인 거 아시죠? 3분의 이렇게 2랑 마이너스 4.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아니네. 미안해, 0이야. 나 왜 계산 못해? 2대1. 3분의 4 빼기 4죠? 그러니까 얘는 0. 3분의 0, 0이니까 얘는 0이네. 그러니까 내분점은 0,0이고 그 다음에 2대1 외분점 2대1 외분점은 빼니까 1분의 4 빼기 4니까 플러스 8 그 다음에 1분의 어차피 0이죠? 얘가 이렇게 되지.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분점 0,0과 그 다음에 8,0을 양끝으로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다. 그러므로 중심의 좌표는 얘랑 얘의 중점이니까 중심은 4,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반지름은 4라는 게 쉽게 나오죠. 그러므로 아까처럼 엄청나게 무식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중심이 4,0이니까 x-4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 16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답이 더 빠르게 나온다.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이 아폴로니우스인 거고 그 사람이 이렇게 정의 내린 거야. 그래서 항상 임의의 두 점에서부터 몇 대 몇으로 나누는 점들을 모아놓은 방정식은 늘상 이 도형은 원이 될 거라는 거고 그럼 그 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 너희는 얼른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을 찾아서 원방을 구해주면 심플하다라는 개념이야. 이해됐음? 좋아.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문제에서 응용을 한단 말이야. 참 사람들 머리도 좋지. 문제도 자주 잘 만들어요 아주. 자 이거 유제 19번을 한번 봐봐. 25쪽에 19번. 당최 그 무슨 말일까 이거?
문제 해석할 시간. 이해해? 이거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모르겠다. 푸는 걸 모르겠다 하면 내가 뭐 하라 그랬어? 그림 그리랬지. 그림 그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원이 어려운 게 선생님 어떨 때 그림 그리고 어떨 때 그림 안 그리지 모르겠어요. 원 그런데 그냥 그려보면 돼. 그냥 그려봐. 뭐 안 된다 싶으면 그려봐. 얘가 지금 요거까지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을 지름이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라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만 우선 그려. 그럼 여기 어쨌든 이 직선이 이렇게 원이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뭐 A랑 B가 있을 때 얘가 여기가 지금 내분점일 거고 얘가 외분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쳐. 그러면은 뭐 대충 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 P라는 점은 봐. A랑 B는 절대로 위치가 안 바뀌어. 고정이 되어 있어 이미. 근데 P라는 점은 여기란 말이야. 여기. 여기 어디에 있어야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겠는 거지. 어디 있어야 돼? AB의 길이는 절대 안 바뀌어. 그럼 나는 AB를 밑변으로 볼래. AB를 밑변으로 봐. 삼각형 넓이가 최대하려면 당연히 높이가 최대여야지. 그지?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높이가 얘가 넓이가 최대라는 것은 높이가 최대. 그러면은 어떨 때야? 높이가 최대라는 건 높이가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지. 이해됨? P가 만약에 여기 있어. 그때 높이가 이거야. P가 만약에 여기 있어. 높이가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높이가 최대이려면 결국엔 높이가 반지름이 되면 된다고. 얘가. 그때 P가 될 거고 그럼 이런 삼각형이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너희는 이거를 내분점, 외분점 찾아서 원방만 구하면 이게 높이가 반지름이 될 때가 최대라는 것만 알면 넓이가 그냥 2 나오죠. 그래서 질문 하나. 사실 이거랑 세트로 잘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거든. 각 PAB가 최대일 때를 찾으면 이 질문에는 어떤 그림이 나오면 될까? PAB가 최대다. 그거 어떻게 그려줘야 돼? P점이 어디 있어야 될까? 얘가 이 각도거든? 이 각도. 이 각도가 가장 크려면 P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원하고 접하는 상태여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걸 내가 헷갈리지 않게 밑에다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점이 P. 그러니까 P라는 게 접점일 때. 그래서 얘가 최대라는 것은 점 P가 A랑 P를 연결한 게 점 P가 접점? 이거 알아듣겠나? 그럼 아시죠? 접점이라는 것은 여기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 선분해서 직각이니까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를 써가지고 푸는 문제야. 이런 거는. 요거는 아직 안 나갔거든?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이거는 뒤에 가서 원과 직선 파트에서 또 나올 거라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음? 된 거지? 자, 그럼 아까 10번까지 풀었으면 이어서 지금 19번까지 풀 거고 사실 얘들아 원방이 여기 이 원의 방정식 첫 번째 단계에서 여기 뒤에 26쪽 두 원의 위치 관계 요거는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어. 학교에서 안 해. 안 해도 돼. 그래서 요거는 교육과정에서 특별히 뭐 많이 다루거나
공통연 이런 걸 막 다루지 않으니까 얘는 뺄 건데 일부 몇 학교에서는 공통현 이런 거를 프린트로 아직 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두 번째 배울 때 해도 될 것 같아. 오늘 첫 번째 배울 때는 여기까지만 이거. 자, 그럼 이제 19번까지 19번이야? 19번까지 풀고 확인 받을게.